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대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인과법은 어떻게 적용돼서 그 가보가 나한테 돌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자,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습관적으로 심하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비난하거나 혹은 그 상대방을 또 때로는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닌 거짓말로 그 상대방을 이렇게 남한테 좋지 않게 표현해서 그 상대를 그 사람을 이렇게 까뭉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모함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인간 세상에서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드러나 보일 건데 오히려 상대방을 못났다 해가 자기가 더 잘난 것이 이렇게 이제 대비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어느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럼 글을 쓸 때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떤 가보를 받을까? 아주 쉬워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니까 내가 상대를 비난했으면 그 비난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상대를 모함했으면 나중에 내가 모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러면 그 상대방, 내가 상대방 비난한 그 상대방은 또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고 함께 동조해서 에너지를 보내면 그동안 나를 도와주고 있던 분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 도와주고 다 끊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내 개인에게 돌아오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로 나왔지만 그동안 그런 것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분들, 그때 무죄라고 나와도 사람들은 이미 머리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시간이 가면 바르게 밝혀진다 하고 한결같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인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콩을 심었을 때 콩을 가꾸는 노력, 주위의 도움 두 가지가 있어 인연과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내한테 비난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무심에 딱 있으면, 즉 나도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이분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심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비난한 게 갔다가 도로 이렇게 딱 오죠. 그런 내가 그 비난한 것을 이렇게 절대로 내가 반발하거나 뭘 하지 않으니까 갔다가 자기한테 도로 온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탁발을 나가셨는데 오늘따라 그 탁발 한 집에서 불편한 에너지가 있었는지 부처님 탁발 하는데 아침부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재수 없게 막 이렇게 성질 내면서 하니까 제자들은 그 소리 듣고 성질이 막 이렇게 났는데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해서 막 욕을 하는데도 미소 짓고 있으니까 부처님, 어디 부처님한테 그러냐고 또 제자들은 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지.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자, 오늘 손님 온다고 밥상을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그런데 이 진수성찬을 손님들이 안 드시면 이것은 누가 먹어야 되나? 주인이 도로 먹어야 되듯이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더 내려가겠냐? 그걸 보낸 주인한테 도로 가죠. 그와 같단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안 받으면 반송이라고 돌아가는 거와 똑같다 이게. 그래서 어떤 비난이나 모함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늘 무심해서
나는 평온함을 지키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괜찮아진다. 그리고 그 평온한 기운이 주위에 전달돼서 주위 사람들도 차츰차츰 그 밝은 기운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니까 그게 느낌으로 평화로운 기운이 가니까 관계가 또 다시 평화롭게 이어진다. 그래서 대자비란 미안한 표현을 하면 미안한 느낌이 전달되고 그 미안한 느낌이 전달되면 상대도 미안한 생각을 하게 된다. 고마운 표현을 하면 고마운 느낌이 전달되어 상대도 고마워한다. 그러므로 미안함을 내려놓고 고마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대자비라고 한다. 그래서 덕분석굴에서는 대자비를 이와 같이 표현해서 행동에 옮기도록,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분명히 하지만 그 사과는 한 번으로 족하고 지금부터 잘하겠다면 지금부터 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진자매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자, 해자를 참은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고 회는 지금부터 잘하고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내가 한 행위의 가부는 반드시 내가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를 잘 만나면 상대가 오히려 오죽하면 저렇게 했겠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오히려 수용해서 감사 안아주면 그 상대 덕분에 뭐냐면 똘감인데 단감 접붙인 덕분에 오히려 단감이 열리는 것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이 인연가보의 법칙은 내가 좋은 년이 되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인 줄 아셔야 한다. 그래서 나와 상대가 하나의 힘으로 함께 잘 살도록 인연가보의 법칙은 어떤 경우도 그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몰라서 그렇지 그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늘 긍정으로 해줘서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단감 접붙이는 것이 인연가보의 법칙의 진가다. 그리고 무심에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은 년이 되어주고 무심에서 일으켜진 한 생각을 탁 해주는 것, 즉 단감 접붙여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년을 만드는 거다 해서 인연가보의 법칙은 정확히 여러분이 아시고 사용하시면, 자, 돌아오는 가보는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는 거는 지금 바로 돌아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생 다음 새로운 몸을 받아서 받는 가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정된 시간이 아닌 인연이 딱 도래했을 때 받는 가보로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순서대로 받으니 수년보,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받을 거, 그래서 내생에 받는 거, 또 더 이후에 받는 순후보, 그래서 단계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지금 바로 받으면 이자가 별로 안 붙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잘해주는데 상대가 오히려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다행이다. 왜? 다음 생에 받으면 연체 이자까지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대 세계의 이야기고 너와 내가 하나인 줄 알면 꼭 뭐 알아주고 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나한테 한 것이라든.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한 거라고 오히려 바람이 없는 행위를 할 때는 무량한 공덕, 즉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 배당금이 내한테 들어온다. 여기까지 더 알고 복덕을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덕을 쌓는 것은 더 중요하다. 내가 한 행위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나한테 한 거라서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특히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내가 옆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깝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 뭐 사장님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게 딱 보여주는 게 보이잖아요. 오히려 직원들한테
사장님한테 잘하듯이 직원들한테 잘하면 이건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한테도 잘하듯이 저도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안 해. 그냥 보면 그런데 유벨라의 사장님한테는 막 이 꼴에 올려가 막 이래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가식적이다. 늘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구나 해서 사람 자체 상종을 안 할란다는 거지.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그분한테 하듯이 모든 분에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왜? 똑같이 나와 같은 사람이고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내 몸같이 대한다. 요거 보너스로 딱 챙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